안녕하세요. 22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학생 때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 대학을 가는 것보다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좋겠다 싶어 19살에 웹디자이너로 일을 했는데 저랑은 잘 맞지 않아 2달 정도 일하다가 그만뒀었어요. 그러고 다시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려고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작년 9월에 경유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급하게 취업을 해서 그런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계속 실수하고 많이 혼났어요. 저도 실수하지 않고 혼나지 않고 잘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5개월째 계속 혼나기만 하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일이 저랑 전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갈수록 의욕 또한 없어져요. 요즘 자꾸 밤잠을 설치고 회사만 가면 머리가 아프고 아침이나 밤만 되면 출근하기가 너무나 싫어서 한숨을 자꾸 쉬게 되네요. 회사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면 또 긴장되고 상사분께 혼나면 긴장돼서 머리가 하얘지기까지 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젯밤에는 속상해서 울었네요. 지금 제 나이는 22살인데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지 또 다른 일을 찾기에는 늦은 나이는 아닌가?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임찬양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처음 하는 일이면 다들 신입사원분들이 많이 혼이 나죠. 혼나는 게 잦아지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신입일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실수를 하니까 정말 사소한 일에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신입 때 실수도 많이 하고 혼도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 얘기에 더욱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교류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 20대 때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20대 초반에 아르바이트로 현대백화점 남성 캐주얼 브랜드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아침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하고 9시 백화점 오픈하기 전까지 매장 청소 및 옷 위에 쌓여있는 먼지 제거를 했고 백화점 오픈을 하면 손님들을 맞이하며 안녕하세요, 로가디스 화이트입니다 라는 인사말과 함께 의류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의류 소재에 대해 공부도 하고 정말 밝은 표정과 설명으로 옷들을 판매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 한 벌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낙심이 컸는데요. 그래도 2주차 때는 이 전주보다 더욱더 활짝 웃고 더 열정적으로 의류에 대한 소개와 멘트들을 준비하며 판매를 했는데요. 그런데 2주차 때도 단 한 벌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2주차에도요? 네. 손님분들이 설명을 듣고 옷만 구경하다가 그냥 다음에 올게요 하고 지나쳐 가셨는데요. 그렇게 3주차가 됐습니다. 역시나 3주차 때도 단 한 벌을 판매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때 내가 이 일과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 단 한 벌도 판매를 못한 게 너무나 창피했고 월급을 받기도 부끄러운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을 때 저희 매장 건너편에 있는 다른 매장 직원분이 저에게 야, 찬양아, 형은 우리 매장에 어떤 손님이 오든지 간에 무조건 구매하게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한데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제 마음에서는 너무나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이 사고 싶은 마음 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가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구매하게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저건 너무 말도 안 돼. 그리고 나도 최선을 다하면서 판매를 해봤지만 판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돌아와 테이프로 의류에 붙어있는 먼지 제거를 하며 건너편 매장 직원분을 지켜봤는데요. 진짜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옷을 하나씩 사갖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사고 싶은 게 없는 손님이 왔었을 때에도 가장 저렴한 넥타이라도 사갖고 가게 하는 걸 보면서 전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오, 신기하네요. 그 직원분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전 그 상황을 보고 첫 번째로 들어졌던 생각이 나는 저 직원분보다 더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판매를 한 것 같은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 나랑 이 일이 잘 안 맞나 보다. 다른 일을 해야겠다. 물러서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로 들어졌던 생각은 저분을 내 스승이라고 여기고 교류하며 세일즈하는 걸 배워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생각 중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두 번째 아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두 번째인 저 직원분을 내 스승으로 여기고 교류하며 세일즈를 배워보자 라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지 제거는 그만하고 A4 용지에 첫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멘트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 멘트는 어떤 거, 그 다음 멘트는 어떤 거, 모든 걸 하나씩 다 차례대로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 직원분에게 간식과 음료를 사드리니 더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의류 판매를 할 때 제 문제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을 바로잡고 알려준 방법과 멘트로 그 직원분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판매가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정말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손님이 우리 매장에 들어왔을 때 알려준 방법과 멘트로 또 그대로 그 직원분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또 바로 판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판매가 연달아서 계속되는데 저희 매장 총 매니저님이 칭찬을 해주셨고 전 이때부터 부담스럽고 포기하려고 했던 세일즈가 오히려 더 즐거워지길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6년 2월 남성의류 전 매장 최우수 판매사원으로 꼽히는 영광까지 있었는데요. 이때 많은 매장에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분을 스승으로 여기고 배우겠다는 선택이 참 좋은 결과를 낳았네요. 네,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는 방향과 앞선 전문가나 상급자와 교류하는 방향을 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 중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4시간은 도끼날을 가는데 쓰겠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6시간이 걸리는 일을 위해 4시간 동안 도끼날을 가는 준비 시간을 갖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10대, 20대 때부터 교류하는 마인드의 날을 갈아 나가신다면 때와 시기가 되어 홀로 서는 시점이 됐을 때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대, 20대에는 남들과 교류하며 배우려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조금만 잘한다 싶으면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대 젊은 청소년들이 꼭 가져야 하는 마인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제 강연을 듣고 취업 및 창업,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좋은 성적으로 국립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공무원 준비를 할지 공기업을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는데요. 그러다 지인분 권유로 제 강연 일정을 듣게 되어 5시간 정도 교통편을 이용하여 매주 올라와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진행한 모든 강연을 듣고 이분 마음에 들어진 게 저 대표님을 내 롤모델로 삼아야겠다.
어떤 롤모델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 대표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다 배워보자 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기업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업무처럼 영업 분야 일을 찾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했었던 그분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겠는데요? 네, 제 강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물질에 초점 맞춰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마세요. 물질이 많아지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물질이 많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은 내가 가진 마인드와 역량에 따라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요식업의 대부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충청남도 교육감이셨는데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해서 교육 분야 쪽으로 가길 원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해봤지만 공부하는 게 재밌지 않았고 오히려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역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데 집에 와서 직접 요리를 해보고 또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음식도 해줘보고 친구들 및 주위 지인분들이 이 맛 별론데? 라고 하면 시무룩해지고 하지만 인정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간부 식당을 맡아 운영을 했는데 너무나 재밌게 했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파헤쳤고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끊임없이 도전하고 많은 요식업 전문가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요식업의 대부라는 타이틀도 생기고 이후에 많은 물질들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요식업의 대부이신데 바로 백종원 씨입니다. 아, 백종원 씨였군요. 물질에 초점을 맞추어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굉장한 부자가 된 케이스네요. 네, 저는 물질을 따라가서 많은 물질을 갖게 된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전문가나 상급자와 교류하며 한 단계씩 배워나가며 내리는 분들에게는 결국 명예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는 건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청년 때는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모든 것을 배운다는 마음을 갖고 교류하는 마인드의 나를 가는 부분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제 강연을 들었던 그분도 결국 제가 시작했던 것처럼 급여는 정말 적고 또 문전박대 당하는 부끄럽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야의 영업직의 회사만 찾아 지원을 했는데요. 그렇게 입사한 회사는 한 청소기 업체였는데요. 호주 제품의 청소기를 각 가정집에 방문해서 무료 테스트도 해주고 판매도 하는 업무였습니다. 청소기가 한 대에 대략 한 200만 원 정도인데 현장 결제 시 50만 원 할인을 받아 150만 원에 판매하는 업무였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분이 영업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업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장점만 넣은 멘트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2주가량 교육을 받고 영업을 했는데 하지만 2달 동안 실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의욕이 정말 넘치고 파이팅을 외치며 했지만 실적은 좋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 그만둬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영업을 했었을 때 영업 전문가를 찾아 그 전문가를 롤모델로 여기고 교류하며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법이면 무조건 이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청소기 영업을 가장 잘하는 상급자를 찾아 따라다니면서 멘트를 녹음하고 집에서 들으며 연습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영업을 했는데요. 3달째가 됐을 때는 정말 실적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회사 대표님과 상급자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있고 실적 그래프를 사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가장 경력이 있고 잘하시는 분 바로 한 칸 아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놀랍네요.
가장 잘하는 사람과 교류하고 배우니까 못했던 사람도 잘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결국 단 3, 4개월밖에 안 됐지만 한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많은 인센티브가 따라붙어 대기업 연봉 수준의 물질도 따라오게 됐고 그 이후에는 직접 청소기 업체의 대표가 되어 경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을 해나갔는데 너무나 기쁘고 소망스러웠습니다. 지도하신 대로 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니 정말 기쁘셨겠어요. 예,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분 말고도 10대, 20대에 뭐든지 배운다는 마음을 갖고 누구를 만나든지 교류하는 마인드를 가져 정말 변화되어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간 사례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건 좋은 스펙을 가졌다고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스펙을 갖지 않았다고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르바이트에서도 교류를 했을 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직장에서도 교류를 했을 때 한계를 넘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연자님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청취자분들 모두 교류하는 마인드를 지금보다 더 크게 여기시며 가고자 하는 목표와 꿈을 향해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는 방향이 아닌 주위의 앞선 선배나 상급자와 교류를 하며 헤쳐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든 한계든 다 넘어서게 되고 가고자 하는 목표와 꿈에도 가까워지는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류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럼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류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꼭 잘하고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열심히 잘해보려고 혼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꼭 묻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